안녕하세요, 해피니아입니다. 기다리신 산행, 호주에선 부시워킹이라 하죠. 두 번째 영상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이 멋진 산행 영상과 관련해 여가 생활과 돈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볼게요. 후반부로 가면 좀 흥미로운 코스 영상을 보실 텐데 눈으로 간접 경험하시면서 제 느낌과 생각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산행, 우리 한국인들에겐 거의 압도적인 취미활동 중 하나다시피 하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물론 한국 산들이 유달리 아름답기도 하거니와 몸을 움직이니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도 좋아 그렇기도 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돈이 안 든다는 점이죠. 그저 산 입구까지 갈 교통비와 편한 운동화, 편한 옷, 그리고 끼니 채울 도시락 정도가 다예요. 그러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수입 없이 지출만 있다 보니 돈들 염려 없이 지루한 시간도 때우고 건강도 지킬 겸 아름다운 산을 찾아 산행하시는 이유가 크지 않나 짐작해봐요. 내 몸만 따라준다면야 아주 실용적인 취미활동이죠. 이 산행도 골프처럼 누군가와 사업 얘기 나누기에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같이 사업할 사람의 마인드인지 아닌지 여러 성격 파악에도 좋고요. 물론 힘든 오르막길로 숨이 턱에 차 오르는 순간은 빼고 말이죠. 정말 이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취미 중 하나가 바로 산행 부시워킹인 것 같네요.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돈을 적당히 잘 쓰는 삶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경제활동과 여가활동이 적절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내 경제 상황에 따라 여가에 쓰게 되는 돈의 규모가 신경 쓰일 수밖에요. 돈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다 보니 돈을 벌려고 중요한 인생을 희생해야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우리 대부분은 인생에서 다 거치게 되죠. 특히나 해외 살면서 느낀 거지만 저희 한국인들 포함 아시안들이 다소 더 여가보다 돈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저도 그렇고요. 피땀 눈물이라죠. 많은 시간과 노력, 희생,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부당함에다가 갖가지 스트레스씩이나 받으며 경제활동을 하지만 그럼에도 멈출 수 없고 멈추기 힘든 인생 필수 과정이 된 거죠. 가끔 하는 일을 여기서 내려놓고 포기할 부분은 포기한 후 한국에서의 한적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또 그러는 대로 분명 크게 후회할 일이 있을 걸 잘 알기에 버리질 못하네요. 무엇보다 아직 한창 일할 나이잖아요. 어딜 가든 밥벌이야 쉽지 않을 테고 익숙한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계속 좀 더 버티자 싶은 현실적인 결정을 내리게 돼요. 돈은 버는 만큼이나 잘 쓰고 잘 모으고 잘 굴리는 게 중요하다 하죠. 여가를 위해서라기엔 너무 큰 돈을 소비라기보다 낭비 쪽에 가까이 쓰는 이들을 많이 봤어요. 여가가 내가 은퇴해서도 여전히 편안히 즐길 수 있다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그게 아닌 경우가 많죠. 성인이니 그 정도는 알고 자제는 하겠지만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그 마음은 불행하다는 느낌으로 다가오겠죠. 좋아하는 콘서트나 뮤지컬 관람이 한 해 수십만 원이 넘지만 거기서 내가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낀다면 은퇴 후에 그만큼의 돈을 더 벌어둬야 즐거운 노후 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은퇴 자금이란 게 개인 여가 취향에 따라 확연히 다를 수밖에요. 길거리 음식이나 일반 동네 음식보다도 잘 차려진 고급 재료의 파인 다이닝이 좋은 사람이라면 마찬가지겠고요. 그 점에선 전 다음과 같은 정적인 취미와 동적인 취미들 10가지 추천하고 싶어요. 나이 들면 인간관계에 염증을 느끼는 경우가 큰데 저 혼자서 했던 취미들이라 충분히 혼자서도 가능한 것들이랍니다. 먼저 정적인 취미로 첫 번째로 누구나 잘 예상할 수 있는 독서예요. 책 읽는 걸 좋아한다면 동네 도서관이 얼마나 잘 되어 있나요? 그저 도서관만 가면 되니 거기서 사 먹을 커피나 점심값 정도만 있으면 즐거울 테고 매달 5,000원이면 무한대로 전자책을 빌려볼 수 있는 것도 가성비 큰 취미생활이 되죠. 둘째로 그림 그리기도 좋은 것 같아요. 전 제 집에 제가 그린 그림과 제가 찍은 사진들만 걸어놨어요. 명작을 내 집에서 감상하는 것도 좋지만 내 작품이라 생각하고 걸어두면 더 뿌듯해지더라고요. 잘 못 그렸거나 사진이 별로래도 어떤가요? 다 내가 만족하면 최고 작품이 되는 거죠. 만족스러울 때까지 또 그리고 찍으면 되는 거예요. 셋째로 블로깅을 추천해요. 어느 정도 인터넷을 다룰 줄 아신다면 누구나 블로깅이 가능해요. 내 기록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게 불편하다면 비공개로 하시면 되고요. 기억력 향상에도 좋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기록도 태그를 걸어놓으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찾기 쉽고 유용해요. 제가 그러거든요. 10몇 년 전 타이어 감 기록이나 은행 과외 문제 등 태그로 쉽게 찾을 수 있어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게다가 내 아이나 내 부모,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기록을 블로그에 남기면 앨범처럼 꼭 집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닌 언제 어디서나 내가 바로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게요. 넷째로 영화 감상이 있겠네요. 전 잔혹하거나 귀신, 좀비 나오는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내 시야를 통해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머릿속으로 들어오면 꼭 꿈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악몽을 꾼답니다. 드라마, 유머, 공포, 스릴러, SF 등 내 취향에 따라 영화관에서 보거나 넷플릭스로 보면서 즐기면 되는 거죠. 5번째로 뭔가를 배우기죠. 제 영상 중 하나가 바로 영어 회화 잘하기를 다룬 건데 영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배우거나 제과 제빵을 배운다거나 요리를 배운다거나 무궁무진하죠. 배우려 하면 내가 배우고픈 걸 찾는 게 우선이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 저도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게 재밌어 하는 사람인데 워낙 다른 좋아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많아서 좀 외면하게 된 것 같아요. 머리 희끗 하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뜨문뜨문 영어로 갑자기 한마디씩 내뱉으시면 순간 주위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질 테고 얼마나 멋져 보이시겠어요? 자, 이제 동적인 취미로 넘어가면요. 가장 먼저 자전거 타기예요. 타질 못한다면 배우시면 되고요. 특히나 나이 들수록 관절 문제가 있어 뛰거나 걷는 게 힘들어질 텐데 자전거는 그 점에서 부담이 없어요. 수영도 마찬가지겠죠. 2번째로 괜찮은 걷기 코스를 찾아서 산책하는 거 아주 좋아요. 산행은 사실 좀 어려운 코스가 있으니 체력이나 몸 상태에 따라 힘들 수 있지만 호숫가나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을 차분히 여유롭게 걸으면 시간도 잘 가고 정신도 맑아져요. 동행이 있으면 언제 이만큼 걸었나 싶게 더 좋고요. 셋째로 바로 이 산행이 되겠네요. 그 장점은 이미 열거 있으니 생략할게요. 위 3가지 취미는 그저 자전거나 운동화만 있으면 되니 더욱 경제적 부담 없이 즐거운 노후 생활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은 온라인 모임이 활발하니 충분히 모임에 가입해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이 전 너무 부럽답니다. 요즘엔 모임도 규칙이나 규율이 잘 되어 있어서 민폐를 끼치거나 불편한 회원분들은 가차없이 탈퇴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 잘만 가입하시면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 즐겁게 나누실 수 있을 거예요. 전 나중에 한국 가서 산다면 꼭 그렇게 가입해서 모임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넷째로 여긴 해외라서 골프 치는 비용이 아주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전 해외시라면 골프도 배우셔서 즐기시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단지 배우는 비용은 한국에 비해서 꽤 비싼 편인데 저처럼 기본 자세를 먼저 배우신 후에 골프 연습을 따로 꾸준히 하신다면 라운딩이란 걸 충분히 즐기실 정도는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디 대회를 나가실 게 아닌 이상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사진이에요. 이건 제 지난 20년을 넘게 함께한 가장 큰 취미랍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랄 수도 있죠. 카메라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여태 혼자서 꽤 긴 시간을 큰 외로움 없이 잘 버텨온 것 같아요.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시골의 한 동네 어르신 분들이 사진 찍는 데 취미를 붙이셔서 함께 찍은 거 감상도 하시고 작품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관심 보이시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이시고 보기 좋았어요. 내 일상에서의 한순간을 찍는 것도 좋지만 여러 풍경 사진이나 뭔가를 찍으려면 움직여야 해요. 집중하는 순간도 가지게 되니 이 또한 몸과 마음 건강에도 도움되는 취미 활동이 아닐까 싶네요. 큰돈 안 들이고 무한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들은 개인적으로 이 정도인데 더 찾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 미리미리 내가 어떤 취미를 제일 좋아하는지 아니면 주말 여가 시간에 뭘 하면 내가 제일 즐겁다 여기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저 유튜브나 드라마를 보며 모든 주말을 보낼 게 아니라 사실 저도 그렇게 주말을 몇 번 보냈었는데 너무 허무해지더라고요. 재밌게는 봤지만 몸 움직임 하나 없이 종일 네모 상자만 들여다본 그 시간들이요. 그 외 가치 있는 그림 모으기나 보석 수집, 해외여행 등 비싼 장비나 비용이 든다면 그만큼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 미리 더 계획을 하게 되겠죠? 전 워낙 어릴 때부터 소소한 걸 좋아하고 즐기는 성격이었어서 그런지 위 취미만으로도 충분히 혼자서 만족하는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골프 경우엔 저렴한 여기서라면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지만 한국이라면 아마 열심히 돈을 벌어도 자주 즐기기엔 부담스러울 것 같네요. 여행 같은 경우는 새로운 환경을 보고 경험하는 걸 참 좋아하지만 다행히도 젊을 때 어느 정도 했어서인지 이젠 막 떠나고 싶다란 마음은 다소 시들해졌어요. 그리고 혼자 늘 다녔었는데 혼자 가는 것보다 잘 맞는 일행이 생긴다면 아주 가끔 편히 갈 수 있을 정도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한국 분들도 많이 가신다는 비용 저렴한 동남아 나라에서 한
달 살기 같은 거는 좀 해보고 싶긴 해요. 이곳 호주에선 수입 없이 살 바에야 차라리 그쪽 나라에서 사는 게 훨씬 생활비가 적게 들거든요. 색다른 음식과 다양한 사람들, 생소한 환경 속에서 일상을 살아보는 경험도 하면서 지출도 줄이는 일석이조가 되겠죠. 그리고 이 또한 일단 건강해야 하니 건강이 우선이죠. 기록 남기기용 이 유튜브 채널 개설은 글쎄요, 몇 년 후 어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관심 더 주시면 더 신경 써서 잘 유지하고 싶어 하겠죠? 유튜브 채널 만들기도 취미로 해보시라 적극 제가 쉽게 권하지 못하겠는 게, 이게 지금 해보니까 시간 소모가 아주 큽니다. 주제 정하고 영상 찍고 각본 쓰고 편집하고, 그저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과는 달리 좀 더 다채로운 요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시 관심 많을 여가를 잘 보내기 위한 돈 얘기로 넘어가자면, 돈 잘 벌기와 잘 쓰기, 잘 모으기, 잘 불리기, 이 네 가지가 참 중요한데, 한때 모임을 통해서 여러 형태의 소비 성향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한 친구는 IT 관련 일을 하는데 고액 연봉을 받았어요. 물론 차도 고급차였고, 오래전 그 당시 꽤 비싼 방 2개 월세 고급 아파트에 살았어요. 한 번은 다 함께 그 집으로 이차를 갔는데 화장실에 수십 병의 향수가 벽 장식장을 가득 메웠더라고요. 뭐 향수 모으는 게 취미라 하더라도 좀 과하다 싶게 많아 보였어요. 개인 취향이니 그럴 수 있지라고 보시겠지만, 본인도 소비 중독을 주체 못해서 스스로 치료법으로 하루 1달러 쓰기 계획을 실천해 보기로 했다 말할 정도니 확실히 쇼핑 중독이 맞았던 거죠. 연봉이 높으면 뭘 하나요? 쓰는 게 버는 것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나가는 걸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큰 돈이 있으니 이건 뭐 써도 된다라는 심리적 느슨함이 아무래도 수입이 적은 사람에 비해 좀 더 큰 것 같네요. 대신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최저임금을 받는 친구는 꼬박꼬박 아껴서 저축을 한다더라고요. 뭐 세월이 좀 지나면 이들 중 누가 더 현명하게 돈 관리를 해왔는지 안 봐도 뻔하죠. 내 사회적 위치나 직위가 어느 정도인데 라며 내 만족 부담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품격 유지비를 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경제 소비 아니 낭비도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충분히 능력이 되어서 하는 거랑 주위 눈치 봐서 그리고 비교돼서 하는 거랑은 또 다른 의미겠죠. 특히나 자녀 부심이 강한 나라답게 필요 이상으로 자녀 교육 뒷바라지에 관소비를 하시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 같네요. 우리 아이는 지금 영국, 미국, 뭐 어디 프랑스 유학 갔다 하면서 왠지 그렇게 보낼 수 있다는 내 능력과 함께 내 아이의 똑똑함도 증명하는 셈이라 무리해 보내시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 모두가 그렇단 얘기는 아닙니다. 다소 많은 경우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일했던 친구 말이, 자기 상사들이 연봉은 엄청난데 통장에 여윳돈은커녕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저 또한 아는 한 분이 대기업 임원으로 계심에도 자녀들 유학 뒷바라지 다 써버려서 60 가까운 나이에 돈이 없다고 직접 말씀하셨고요. 아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밑빠진 물붓기식으로 이젠 30대가 된 자녀임에도 돈을 계속 쓰시더라고요. 영어로 스포일 시켰다 그러죠. 아이를 망치신 거죠. 당연히 독립시켜 알아서 살아가야 할 나이들인데 이 무상 경제적 지원이라는 독을 먹고 자란 거죠. 그럼에도 내 아이는 아주 똑똑하다며 자부심에 사시니 어쩌겠어요. 그분의 노후는 그분 몫이고, 이러니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전 세계 최고라는 상황이 나오는 거겠죠. 위에 몇 내용들은 돈의 심리학에서도 다루는 내용이에요. 추가로 주위 누군가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아주 큰 돈을 벌었는데 왠지 나만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따라 있다가 가진 돈마저도 탕진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들리잖아요. 돈을 잘 모으는 만큼이나 돈을 잘 굴려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당히 내가 잃어도 될 정도의 규모라면 약간의 모험 아닌 모험도 한 번쯤은 경험으로도 나쁘지 않다 여겨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좋은 거고, 잃어도 내가 저지른 오판 그리고 행운 아닌 불운의 큰 교훈값이라고 여길 수 있겠죠. 저 또한 중년 이상이 되면 내가 가진 현실에서 최대한 잘 벌고 덜 쓰면서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잘 불리기는 40대까지만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결국 내 경제 상황에 맞는 소비성 라이프 스타일, 즉 여가 활동을 가지는 게 가장 현명한 노후 생활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육체 움직임이 관련된 이런 산행이나 자전거 타기 등의 동적인 취미는 반드시 하나 정도는 가지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이날 하루 이렇게 땀내면서 알찬 운동을 마치고 오니 왠지 제 몸에 해줘야 할 숙제를 잘 끝낸 느낌이 들었어요. 내 몸이 내게 낸 단순하면서도 어렵지 않은 숙제인 거죠. 자, 여러분은 시간 내서 잘 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숙제를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주절주절 해피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Gotta work for the both of us. I'll put you in the driver's seat. Don't gotta hurry in the middle of. When you ride with me, don't gotta worry when tomorrow comes. I'll put you in the driver's seat. Don't gotta hurry now, 'cause we stay in control in the middle of.